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전용 진학 바이블이 나왔다?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진학 바이블! 점점 증가하는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 하지만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 정보는 그야말로 사막에서 바늘 찾기. 특성화고 진학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자니 효율이 떨어지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진학 상담 고민. 이 책 하나면 문제없죠. 그래서 대체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진학 바이블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특성화고 맞춤형 대입 전형과 핵심 정보가 수록된 도서로 주요 대학의 특성화고 특별 전형 정보부터 선취업 후진학 및 학생부 관리 비법까지 한 권에 담은 책입니다. 그럼 이제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1장과 2장에서는 대입 전형과 학생부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어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대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2023학년도 대입 일정과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국공립대학의 수시, 정시 전형으로 분류하여 각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와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학년도의 경쟁률부터 입결까지 와우! 4장에서는 주요 대학의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다양한 재직자 특별 전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취업 후진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파트도 수록되어 있답니다. 이 정도로 자세하다면 특성화고 반별로 필수 도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가오는 입시철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생들로 진학 상담과 전략 수립이 고민이시라면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진학 바이블로 특성화고 진학 상담 고민을 끝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성화고 맞춤형 대입 전형 가이드북 특성화고 진학 바이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벌써 40분 넘게 50분 넘게 접속을 하셨네요. 네, 이 늦은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벌써 시작 전에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인사를 나눠주고 계신데 각자 한 번씩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요즘 또 방학 시즌이 시작되면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휴가를 떠났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에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근황도 한번 궁금해요. 휴가를 못 떠나신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좀 집에 있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아니면 너무 덥다,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면은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 나누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레드피어 TT님 안녕하세요. 마영수 TT님 안녕하세요. 네, 박현수 TT님 안녕하세요. 네. 정소영 TT님 안녕하세요. 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성장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알찬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박현수 선생님께서는 네, 날씨가 참 덥네요. 집콕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저도 얼마 전에 연수를 이제 마지막 이제 학기가 끝나면서 연수를 좀 많이 다녔는데 대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대구에서 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경자 TT님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지금 이 티타임을요 실시간으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게 유튜브로 앱을 켜서 꼭 들어와 주시고요. 혹시 핸드폰에서 지금 카카오톡방에서 바로 접속하신 분들은 유튜브 앱을 열기라는 게 오른쪽 상단에 있을 거예요. 앱 열기 버튼을 꼭 눌러서 유튜브 앱으로 켜셔야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실시간 버튼이 있어요.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그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중관 TT님 안녕하세요. 요즘 부산은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대세입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야, 혹시 여름 휴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산 해운대보다 어디다? 광안리다 라는 팁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다양한 선물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 있느냐? 방학 때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선물용, 그리고 방학 때 학생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도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구술주의 시크릿 루틴 노트가 있어요. 이 구술주의 시크릿 루틴 노트, 요거는 공부 유튜버 구술주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한 건데요. 아이들의 어떠한 공부 습관이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다른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작성하는 플래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공부 유튜버 구술주의 어떠한 공부 노하우들이 생생하게 녹여져 있으니까요. 학생들에게 어떠한 선물용이나 아니면은 우리 반 단체 구입, 우리 반 학생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 유튜버 구술주가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학생들도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요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공부에 진짜 한번 선물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은 요걸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위한 300 프로젝트.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나 없으시다면 요것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작성해 보면서 나만의 진로를 찾아가는 도서인데요. 청소년은 100개씩 하는 건 좀 무리겠죠. 그래서 30 프로젝트를 합니다. 10명을 인터뷰하고 10개의 칼럼을 써보고 10개의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욱더 깊게 파헤치고 아니면 자신이 평소에 알고 싶었던 분야를 더 공부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자신에 대해서 자아 이해도 해보는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블로그에 작성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영원히 기록에도 남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이렇게 진로 찾아가는 그런 행로를 온라인에 남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혹시나 방학 때 동아리를 또 따로 운영하시는 분은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있고 또 하나 또 여기 혹시 특성화고 선생님 계신가요? 네, 특성화고 선생님 계시면은 특성화고를 위한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진학 바이블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찾고 계신데 이거는 거의 한 개 반에 하나씩 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필요하신 특성화고 선생님이 오늘 들어와 오셨다면 한 권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특성화고 선생님 계신가요? 특성화고 계시면 꼭 좀 말씀해 주세요. 박향수 선생님이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탐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온라인이나 아니면 거기에다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견시 TT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의 티타임, 티타임 바로 신성중학교의 곽상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곽상경 선생님을 모셨고요. 다음 세대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학생 상담 및 코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진로 전담 교사의 멀티플레이 그리고 수업에서 상담까지 상담에서 코칭까지를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티타임은 항상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선생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또 열심히 선생님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박수도 막 열심히 쳐주셔야 우리 곽선 선생님께서 또 에너지를 받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품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저 특성화고에서 근무 중인데 2학기 상담 때 더 잘해보려고 오늘 연수 듣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조혜진 TT님 그러면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진학바이블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특성화고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와, 신성중학교 안양 위클래스 선생님도 유명하시던데 라고 이 신성중학교에 엄청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곽상현 선생님도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예. 다른 연수도 많이 진행을 하셨고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너지, 예. 박수 지금 안 들리겠지만 많이 쳐주시고 채팅도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상현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성중학교 진로전담교사 곽상경입니다. 네, 방학인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선생님들 앞에 섰을 때 딱 긴장하는 종류가 딱 두 종류의 선생님이세요. 진로전담교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 이 두 분 앞에서만 항상 긴장이 되는데 오늘 무지하게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 상담과 코칭이라는 주제로 티타임에서 열심히 홍보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연락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30분 전까지 계속 고민하고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한 이유가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데다가 또 대상에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또 사전에 질문 올려주신 것 보니까 의욕이 없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 게임만 하는 아이들, 자는 아이들 유형별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를 다 소화하자면 다 캠퍼스 멘트로 오십시오. 다 여기에서 모여서 저희 밤을 새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가볍게 티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로 전담교사로서 고민했던 것들, 좀 속 썩었던 것들을 풀어나갔던 경험을 좀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다 질문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올려주시면 중간중간 또 설명 드릴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나눌 부분들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환을 보시면 제가 나침반하고 뭐죠 이쪽은? 네, 팔레트입니다. 두 가지 사진을 넣어주었는데요. 진로 선생님들이 계신 곳은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또 때로는 동료 선생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을 하러 오실 거예요. 나침반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또 팔레트, 여러 가지 물감들이 있지만 그것을 또 섞어서 새로운 색깔,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게 팔레트잖아요. 우리 아이들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이들의 꿈 다 다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색, 저 색 조합해서 새로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 나눔입니다. 이야기 나눔이라서 거창한 이론, 막 코칭의 막 비법, 저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은 가볍게 저렇게 했구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학교 위클래스 전문 상담 선생님을 유명하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 빼고 다 유명합니다. 저희 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남학교였습니다. 수십 년간 남학교였다가 여학생을 처음으로 받은 지가 2013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남학생들과만 지내다가 여학생을 가르치고 상담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새록새록 또 남녀 학생들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중고가 같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근무하는 제가 활동하고 수업하고 상담하는 진로활동실이 있는 복도입니다. 벌써 쫙 뭐가 붙어 있죠. 학생들이 저에게 오는 길목에서부터 여기는 뭔가 진로가 있구나, 길이 있구나를 볼 수 있도록 쫙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한 칸밖에 없는 진로활동실이지만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도 같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저는 진로교사 5년 차입니다. 비교적 새내기입니다. 이 방은 제가 진로교사 연수를 받을 때 교원대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던 방입니다. 굉장히 작은 방이었지만 저 안에서 굉장한 많은 꿈을 꿨었어요. 이전에는 국어교사였습니다. 담임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상담하면 좋겠다, 이렇게 진학지도 하면 좋겠다, 힘들 때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로교사가 됐기 때문에 연수를 받는 내내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쫙 적혀 있죠. 별의별 걸 정말 다 꿈꿨어요. 저걸 다 해내면 완벽한 진로교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업무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수업이 많지 않으니까 수업 준비와 상담을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단원에 같은 수업 내용이지만 들어가는 반마다 반응도 다르고 학생들의 어떤 상황도 너무 달랐어요. 질문 많이 올려주신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자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안 해 이러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저 그거 해봤는데요 이러고 있고 그래서 반마다 또 그룹마다 이 수업의 분위기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만 진로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도 느꼈어요. 진로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해야 됩니다. 하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도 힘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상담과 코칭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까먹어요. 누구야, 너 오늘 상담하기로 했잖아. 맞아요. 나 혼자 상담하니?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무턱대고 덤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초년에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여기저기서 부르짖고 외치고 아이들 붙들고 다니면서 이상한 나라의 진로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시 물약을 먹고 현실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선생님들 많이 느끼셨죠? 진로 전담교사 운명입니다.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상담도 해야 되고요. 코칭도 해야 되고요. 대입 컨설팅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특성화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취업도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면접, 자기소개서, 다양한 자격증, 거기다가 수업도 해야 되고 학교 행사에다가 또 여러 가지 좀 굴러다니는 자잘한 업무들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를 놓칠 수도 없고 어느 하나를 못한다라고 할 수도 없었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로교사는 멀티플레이어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도 하게 되더라고요. 수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진로교사라고 하면 연결이 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그리고 각종 체험행사, 입시, 학부모 교육, 학부모 연수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진로 연계학기도 아마 진로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시죠. 입시, 취업,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 기록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것들, 고교학점제, 그것과 연결된 수많은 행사와 업무들 어느 하나 두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도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상담과 코칭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꿈꿨던 그 생각들 가운데서 조금 밸런스를 맞춰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한 5년쯤 되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 같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저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을 맞추다 보니 이거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은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이 이 4가지 단어가 남았어요. 수업, 교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카운셀링과 코칭, 또 튜터링, 멘토링. 이 4가지는 진로 전담교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키워드들이라는 것을 저만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이 4가지도 다시 통폐합이 되더라고요. 튜터링은 티칭에 가서 붙을 수 있겠더라고요.
진로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 혹은 학생들마다 조금 더 다가가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설명하고 조금 더 탐색해야 되는 것들을 1대1까지는 좀 힘에 부치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화, 맞춤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 튜터링은 티칭으로 붙더라고요. 멘토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과 코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본을 보이거나 혹은 선배나 다른 선생님을 연결해 주면서 멘토링이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다시 티칭, 그리고 카운셀링과 코칭으로 주요 키워드가 묶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모여 계신 진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지만 진로 전담교사가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 혼자 하자니 너무 할 것이 많다. 하지만 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욕심은 내려놓고 현실과 저의 모습 이 사이에서 지혜를 조금 발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상담과 코칭도 그러면서 나름 노하우를 얻게 되었는데요. 상담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상담하면 정신분석 이런 것부터 떠올리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요. 미움받을 용기요 이런 것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아직 자리 잡고 있고 진로 상담, 진학 상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수면 위로 올라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 우리에겐 학생이나 학부모가 되겠죠. 그들의 과거 혹은 경험, 상태를 기반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코칭은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듯한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조금 더 나아진 앞으로를 향해 도약하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게 또 코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재 저는 이것을 수업 내지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잡았습니다. 수업과 학교 활동이라는 것을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지금과 이전 그리고 지금과 나중 이것을 상담과 코칭이라는 것으로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저도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상담에서 코칭까지라고 제가 소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사실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것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과 학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1학년이나 2학년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수업을 하지 않는 학년은 아마 학교 행사나 동아리 혹은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수업이나 학교 활동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혹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지식으로 혹은 알무로 전달이 되는 게 수업과 학교 활동인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코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담은 수업이나 학교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배움이나 지식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지거나 혹은 나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내가 진로 진학에 대해서 탐색하고 설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또 코칭은 이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슈를 찾고 도전하고 싶은 혹은 해보고 싶은 목표가 생겼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과 수업과 코칭은 일직선 상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오고 가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코칭을 하다가 또 문제가 발견되면 수업으로 다시 혹은 상담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상담을 하다 보니 요번 학년에는 혹은 요번 이런 학급에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수업 시간에 다루어주면 좋겠구나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히고 얽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하나도 사실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게 진로 전담 교사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제가 오늘 상담 따로 코칭 따로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학부모 상담이라는 것 자체도 대학에서 한 학기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소소한 네, 생활 속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별꿈지기는 제가 스스로 저한테 붙인 별명인데요. 저희 학교가 신성, 새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들의 꿈을 좀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이 있는 별들도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은 이름인데 지금부터는 지극히 네, 별꿈지기의 시각과 생각에서 이 상담과 코칭을 굳이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제가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기법, 이론 굉장히 많죠. 코칭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진로 코칭, 진학 코칭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을 다루는 혹은 가르치는 기관만 해도 수십 개가 뜰 거고요. 기관마다 중심으로 잡고 있는 이론이나 기법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고요. 또 그런 기관과 우리의 차이점, 우린 학교에 있다 보니 상황이 좀 다르죠. 한 명씩 찬찬히 만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사이사이를 활용해서 그리고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소개해 드리기보다 그런 이론을 넘어서서 그냥 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름 잘 지었죠?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저도 좀 어색하고 아이들도 어색한 것 같아요. 별밤지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서 별밤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막 소통하기는 하는데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별 꿈랩, 네, 꿈연구소입니다. 진로 진학실 안에 있는 상담실을 저는 꿈랩이라고 붙여서 아이들이 찾아올 때 뭔가 나는 뭔가 조금 새로운 걸 시작해.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해. 라는 뿌듯함 이런 것들을 좀 느끼도록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잠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진로진학 상담 혹시 학교마다 계획서 가지고 계시죠? 연초에 진로진학 상담부 운영계획, 진로진학실 운영계획 이런 거 세우시잖아요. 그때 혹시 진로진학 상담 이렇게 문서에다가 명시하시는 선생님들 많지 않으세요? 계획 수립, 실시, 평가 및 완료.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고 계신데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상담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상담 실시,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요? 어떤 단계를 거치시나요? 평가는 어떻게 하시고 완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방법을 모르겠다, 힘들다, 어렵다,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원교과 교사로서 수업을 하시면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세요.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기술들도 가지고 계신데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하려다 보니 힘드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상담, 나만의 코칭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로 진학 상담 과정, 이것은 전적으로 써있죠. 별꿈지기 상담 따라하기 저의 것입니다. 저만의 방법인데 그렇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라 어떤 이론이나 혹은 유명하신 학자의 그러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나름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과 행복하기 위해서 정리해본 저만의 방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시면서 저건 괜찮네, 저건 좀 아니네 하시면서 선생님들만의 방법 한번 끄적끄적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저는 6가지 단계로 선생님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로교육의 1단계가 뭐죠? 자기 이해.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죠. 너에 대해서 알아야 해. 너의 강점은 뭐지? 너의 약점은 무엇이니?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근데 선생님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진로진학 상담 교사로서 선생님의 강점은 무엇이죠?
어떤 상담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상담은 피하고 싶으세요? 이걸 먼저 찾으셔야 네, 상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좀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서식 만들기, 그리고 상담 준비하기, 그 다음에 상담 시간표 만들기, 그 다음에 상담을 실시하는 코칭, 그리고 성장을 위한 플러스 알파,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진로 상담은 맞습니다. 진로, 크게 생애적인 방향을 나아가는 방향과 또 진학, 당장 코앞에 닥친 입시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포함 관계를 저희가 나눠보자면 진로 안에 진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학이라는 것은 나의 진로에 따라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고 잠깐 미룰 수도 있고 차선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구분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진로 상담 안에 진학이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혹시 주변에 메모지 있으시면 끄적끄적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진로 진학 상담자로서 나, 교사로서의 나 안에서도 진로 진학 상담자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까? 혹은 피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아이들 마음 보듬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건 잘하는데 코칭,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교과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주변에 있으신 진로 선생님들 중에 영어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영어를 통해서 뭐 연극이나 혹은 영어로 가이드북을 만든다거나 혹은 해외 대학이나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는 캠프 같은 걸 여시기도 하세요. 국어교사였던 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글로벌한 활동도 하시고요. 미술이나 음악을 전공하셨던 진로 선생님들께서는 표현하는 것, 학생들의 어떤 응어리진 혹은 눌려있던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면서 꿈을 찾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원교과를 기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생각하실 시간을 드렸는데요. 네, 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대학에서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학위로는 상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되게 잡스럽게 전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잡다한 전공 때문에 진로 교사가 되었나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조금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상담 전공했으니까 아이들 뭐 아픔, 우울 이런 것도 내가 다 받아줘야지 했는데,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이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기꺼이 더 전문가이신 분들께 보내드려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활기록부 분석, 생활기록부 쫙 펴놓고 성적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했던 활동 이력을 놓고 어느 쪽이 강점이구나, 어느 쪽이 흥미가 있겠구나, 이거 가지고 질문 만들고 분석하는 걸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습 스타일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심리검사 내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학교에 있다 보니까 졸업생 인프라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요. 학생들 중에 저는 이러이러한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간 선배 있어, 만나게 해줄게, 바로바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조금 잘하고요. 또 특성화고와 전공 연계해서 탐색하는 것 바로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간호학과가 궁금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해서 분석해서 계열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들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또 학부모님과 자녀의 그룹 상담, 진로 진학 상담을 함께하는 가족 상담 형태의 상담도 저는 좋아하고 즐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리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서의 강점입니다. 반대로 멈춰야 할 것 혹은 더 전문가인 분들께 연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죠. 네, 이걸 구분하는 게 바로 상담의 계획을 세우는 1단계입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련 부서나 담당 선생님께 넘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심리 검사 중에 MMPI라고 해서 우리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때 저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진로 진학이므로 기꺼이 전문 상담 선생님께 보내기도 하고요. 밖으로 빨리 나가서 전문 기관으로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현장 탐방을 가야 확인이 되는 경우, 저도 사실은 모든 고등학교를 다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저만의 선입견,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다, 저도 헷갈린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나 잘 모르겠다,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이드해 주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맡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조금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상담을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이끌어야 되는 코칭, 강점하고 연결이 됩니다. 습관 만들기나 학습 플랜 짜는 거, 시험 공부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한다거나 혹은 방학 계획을 세운다거나 고입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쪽은 제가 자신 있게 아이들을 리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상담이나 코칭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상담을 받고 싶고 어떠한 코칭을 받고 싶은지 조금 표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꼭 시간을 내셔서 내가 정말 주특기로 잡고 가야 되는, 우리 군인들도 주특기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특기로 잡고 가야 하는 상담과 코칭 분야를 한번 시간을 내어서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분석한 다음에 제가 2단계로 각종 서식 만들기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를 제시를 드렸었어요.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진로진학 상담 신청서입니다. 아마 학교마다 신청서 양식이 다 다르시고 또 신청서를 받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접수받고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굳이 좀 상담 신청서를 자세하게 받는 편입니다. 이 서식은 제가 다 우리 티타임 통해서 한글 파일을 그대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찍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신청서 제가 너무 뿌듯해서 저 혼자 지금 혹시 너무 잘난 척을 했나요? 안 찍으셨는데 이 신청서를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받는 이유는요. 일단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 혹은 저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자유학기제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그래도 제가 안면이 있고 성격도 조금 알고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아이들, 저와 수업을 한 경험이 없고 혹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문을 확 열고 와서 선생님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넌 누구니?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 넌 누구니에 대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또 얻기 위해서 상담 신청서를 이렇게 자세히 받습니다. 비워두고 싶은 부분은 비워둬도 되고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적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상담을 하진 않아요. 상담은 항상 약속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 상담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저도 좀 공부를 해야 하니까 학생들이 준 상담 신청서를 기반으로 해서 상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넘버를 쓸 수 있는 2022 몇 호, 이것은 우리 나이스의 상담 기록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쓰지 않고 이 넘버하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만 제목으로 써서 나중에 혹시 찾아야 하는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상담 신청서의 앞면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뒷면은 제가 사용할 일지입니다. 신청서와 기록 일지, 물론 굉장히 꼼꼼하게 적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때그때 메모하고 제가 다음 상담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약속 같은 것을 적어주는데 두 가지를 따로 두면 저도 찾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일체형으로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서도 학교의 상황에 맞게 또 선생님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 내용을 조정해서 만들어 두시면 좋겠고요. 자세하게 적는 이유 제가 강의 안에 드렸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여기서 상담을 하자라고 하면서 너는 왜 왔니? 무엇이 문제니? 무엇이 힘드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지금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때도 많고 때로는 선생님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될 거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통해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심리검사를 하고 또 바로 하기에는 이 심리검사도 많은 분들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많은 심리검사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자기보고식이라는 거.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끔 학습 태도 검사나 아니면 적성 검사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인적 정보를 기입하는 란에 자신의 학력, 학업 성취 수준을 적으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상, 중, 하를 OMR 마킹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이나 중으로 마킹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보고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생각, 지금 내가 느끼는 거 혹은 오늘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또 그쪽으로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심리검사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적는 기록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관찰이죠. 학생들의 역사를 내가 함께 알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신청서를 내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숨이 탁 막히실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를 내밀면 아이들이 한숨을 쉽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뭘까요? 네, 시간표죠. 이것은 상담할 때도 쓰고 사실은 코칭할 때 제가 더 많이 쓰는 것이긴 한데요. 학생들이 코칭을 받고 싶다. 즉,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혹은 나의 진학을 위해서 학업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유지할 것, 발전시켜야 될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 가장 1단계가 시간 사용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한 것을 기반으로 계획할 수 있는 서식 이런 것들도 미리 만들어 둡니다. 학생들에게 야, 시간 너 어떻게 쓰는지 한번 써봐. 그럼 못 씁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어떻게 써야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고민하다 보면 못 쓰게 됩니다. 미리 질문 주신 내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학생들 중에 몰라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무기력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들 다시 상담하실 때 잘 보셔야 하는 게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잘 보이고 싶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안 할 건데요,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라는 말 뒤에는 잘하고 싶지만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보여드리지 못하겠어요 라거나 혹은 꿈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걸 말하면 비난받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없다고 말할래요. 없다고 말하면 더 이상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저희 상담하다가 나온 학생들의 말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배우가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래희망 적는 종이에는 없음, 모름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적었니? 라고 했을 때 제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서 배우라고 적으면 사람들이 놀릴까 봐. 굉장히 여러 번 상담을 한 뒤에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 보인다, 없다고 한다 이 뒤에는 아이들의 두려움이나 혹은 걱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면을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양식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심리검사를 가지고 분석했던 활동지의 일부인데요. 이것은 상담할 때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심리검사 평균 몇 가지 할까요? 선생님들 몇 가지 해보셨어요? 한번 그냥 언뜻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리검사를 살면서 몇 개를 해봤지? 혹은 진로와 관련된 어떤 테스트? 검사 몇 개나 한번 숫자만 막 올려봐 주시겠어요? 저도 제가 해본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공을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당한 것도 많아서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몇 가지씩 해보셨을까요? 저만 해봤나요? 저만 당했나요? 검사를? 요즘 학생들 보면
제가 학교마다 컨설팅을 나가서 보면 한 학년에 4개 정도 검사를 하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라고 했더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입학 전에 반배치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반 편성을 위해서 심리검사를 한 2가지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니 성적이 없어서 성적대로 반배치를 못하다 보니 또 심리검사를 해요. 또 2가지. 네, 5개, 4개. 네, 선생님들 평균 5가지, 6가지. 네, 똑같은 거 여러 번 해보신 선생님들도 있으시죠? 이거 나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은 MBTI를 하셨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셨는데 그 정도면 저희 오염된 피검자죠. 이제 어떻게 대답하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아는데 이런 심리검사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요. 네, 분명히 도움은 되긴 돼요.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혼란스러울 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표준화 검사한 결과지 학생들 한 명 한 명 해석을 해주셨을까요? 혹은 학급 단위로 활동이나 해석을 해주셨을까요? 학부모님과 함께 해석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 기회가 아이들이 없었어요. 심리검사는 죄가 없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 검사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기회를 아이들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홀랜드하고 그다음에 욕구 강도 테스트라는 것을 활용해서 여러 검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교집합이 있거든요. 교집합 중학교 애들 모르더라고요. 집합을 안 배워서. 어쨌든 이 중간에 만나는 부분 이걸 가지고 탐색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활동기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 세우기, 스마트 기법. 네, 선생님들 많이 아시죠? 스마트 기법도 종이에다 이렇게 쓰면서 했더니 뭐 모양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학생들이 진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네, 목표 수립을 위한 활동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에 대한 것들 상담하고 코칭하시다 보면 아마 학생들이 작심삼일, 3일마다 뭐 계획 다시 세우면 되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학생들이 습관을 혹은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표시할 수 있는 뭔가가 양식이 필요해서 저도 저렇게 내가 훈련하는 나의 습관 이렇게 아이들한테 종이를 딱 내밀면 자, 지금부터 너의 몫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양식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저것은 그 포스트잇을 출력할 수 있는 인쇄기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출력을 해서 애들한테 딱딱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무겁게 저 종이를 들고 갑니다. 홀랜드랑 2번째는 검사라기보다는 테스트인데 욕구 강도 테스트라고 해서 윌리엄 글라서의 어떤 뭐 사랑의 욕구, 생존의 욕구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여기저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험 공부 세우는 양식입니다. 학생들 중에 플래너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요. 많은 학생들은 플래너를 어딘가에 잘 두고 그 어딘가에 잘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 때마다 시험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진로 활동실 앞에 둡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가져가요. 플래너가 더 좋으니까 플래너 주면 어때?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친 시험 기록을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할래요? 라고 저 양식 가져가는데 저런 양식을 만들어 두면 저도 편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도 학생 지도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동반자가 되는 거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공동의 도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것들도 비치해 두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신 양식이죠. 우리가 만다라트라고도 하고 로투스 기법이라고도 하고 네, 많은 교구도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연초에 활동도 하긴 합니다. 저희가 세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명칭을 저 나름대로 폴라리스, 북극성과 연결 지어서 버킷리스트랑 합쳐가지고 폴라리스트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잘한 것들은 복사를 해서 물론 허락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허락을 받고 복도에다가 쫙 붙여둡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전교생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담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셨다가 목격하면 꼭 찍어가세요.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있는 일이지만 선생님 저거 다 지켰어요. 종이 새로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뭔가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식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제가 3학년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이제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딴 데로 간다고 저와 담임 선생님의 상담 지도 사이에서 표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저와 이야기한 것을 담임 선생님에게 잘 전달하면 좋겠지만 또 까먹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서 알 수 없는 또 혼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제가 이제 공유 시트를 활용을 해서 학급별로 저렇게 학생들 이름과 상담한 날짜, 무엇을 저와 상담했는지 간단하게, 저기 상담 일지는 공개할 수 없는 게 맞죠. 비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만 담임 선생님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 왜냐하면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니까. 그래서 저렇게 기록을 하면 또 담임 선생님들이 옆에다 코멘트를 또 달아주십니다. 저기 제가 이제 싹 지우고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이제 상담한 다음에 이 학생이 플래너를 쓰고 있습니다. 뭐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플래너 하는 거 보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럼 저도 칭찬 받았구나. 그럼 다음에 이 학생 만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하겠죠. 담임 선생님도 칭찬하시더라. 이러면 이 친구는 이 플래너를 작성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과 코칭은 저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군이 있어야 하고요. 이 학생, 우리 상담과 코칭의 주인공인 이 아이를 둘러싼 모두가 함께 해야 정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툴도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서식을 만들어 두고 쓰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들에게 상담하거나 코칭하다가 계획 세워봐.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시험 계획을 잘 세워보렴. 권유해서 끝나면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경험도 없으니까 상담을 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다시 해보래요. 막막해지잖아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식을 갖다 두고요. 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즉석에서 만들면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갖추어 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 가지더라고요. 나를 위해 선생님이 다 뽑아놨어. 출력해놨어. 이러한 대우받는 기분도 상담과 코칭을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식이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부모님하고 같이 학생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식을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즐겨하는, 제가 주로 하는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상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두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코칭하시면서 쓱 내밀면서 너 때문에 선생님이 만들었잖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서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을 준비해야 되죠. 이거는 뭐 상담의 기초 이런 때 맨날 나오긴 하는데요. 조금 저는 특별한 단어로 썼습니다. 무대. 상담과 코칭의 무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상담할 장소가 없어요. 혹은 장소는 있는데 뭐 시끄러워요.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와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 우리 무대에서 공연할 때 배우들이 정말 그게 몰입하지 못할까 봐 쥐죽듯이 조용히 해주잖아요. 그리고 효과, 배경, 소품 완벽하게 갖추고 막을 올리잖아요. 저희가 진로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저의 무대의 모습을 몇 가지 눈에 익은 교구들이 막 보이시죠? 네, 저도 어쩔 수 없이 팬이라서. 네, 카드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우리 무슨 왕 카드 모으는 그런 스크랩북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기에 끼워 놓고 학생들한테 넘겨가면서 보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도서관 그 독서 카드 꽂는 틀을 사서 꽂아 놓고 상담하면서 바로바로 뽑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책도 갖추어 두고 바로바로 상담을 하면서 손만 뻗으면 너를 위한 자료야, 너를 위한 예시야 라고 줄 수 있도록 상담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서를 좀 미리 받아두곤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 시간표 만들기였는데요. 제 수업 시간표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년은
10학급입니다. 10반이고요. 일주일에 실수가 1실수, 1실수이긴 하지만 10반을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10시간, 그리고 또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또 부장 보직을 맡고 있다 보니 회의도 있고, 또 제가 있는 지역은 정기적으로 진로 선생님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먼저 고정해 놓고 나머지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배치해 둔 이유는요. 제가 처음에 의욕 넘치던 1년 차일 때 들어오는 대로 상담을 하다가 정말 며칠 동안 점심을 못 먹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기도 하고요. 위장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하게 되었는데, 물론 상담 신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예정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기를 저렇게 갖추어 두었고요. 저렇게 저의 시간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상담 신청 시간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진로활동식 복도에 저 게시판, 출력물을 붙여놓은 게시판이 있어서 학생들이 상담 신청을 하고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빈칸에. 그럼 그 시간은 마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마감이라고 띄워둡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연습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된 시간을 꼭 지켜라라는 무언의 압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공지해서 상담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업과 이 상담 시간의 어떤 간격, 그리고 수업이나 상담을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사실은 주로 신청을 받는데요. 이게 땡땡땡, 네, 초록창에서 또 신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을 위해서는 무료로 메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주로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 직접 찾아와서 상담 신청서를 쓰시긴 어려우니까, 또는 학부모 연수나 특별한 캠프, 방학 중 상담할 때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요. 평소에는 되도록 네,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과로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네, 시간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담이죠. 일반적인 우리 심리 상담과 과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이고 좁혀진 목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해야 되죠. 처음에 관계 형성을 할 때에도 그냥 무조건 친해지고 경청해주고 눈을 맞춰주면서 자, 나에게 마음을 모두 열어, 이런 심리 상담보다는 상담 신청서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함께 읽고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상담을 진행할지,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쪽을 상담을 하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상담 신청서를 중심으로 관계 형성, 초기에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점 맞추기 단계는요, 이렇게 상담 신청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번 상담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은지, 정말 그 핵심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혼자 정해서도 안 되고 학생 혼자 정하는 것도 살짝 위험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정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목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상담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기.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도 다 너무 좋으셔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길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선생님들 사실 힘드세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목표 하나를 딱 두고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달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를 잘 정해야 하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목표가 정해졌으면 우리 심리 상담 아니죠. 우울증 치료해주고 과거의 아픔 치료해주고, 이 상담은 잠깐 전문 상담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우리는 이끌어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끌어내기 단계입니다. 여기부터 코칭과 접점이 이루어집니다. 동기, 그리고 양가 감정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기는 쉽게 일어납니다. 선생님 공부 잘하고 싶어요. 저 어떤 학교 가고 싶어요. 혹은 이런 데 취업하고 싶어요. 동기는 일어나는데 그 동기를 잘 유지하고 목표를 이루려면 힘들죠.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누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살 빼려면 운동하고 성적 올리려면 공부하고 당연하다. 근데 하기 싫을 뿐이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그게 있거든요.
양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걸?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너무 힘든 일인걸? 주저앉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동기를 잘 유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이끌어내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려는 노력, 이것을 스스로 말하게 하고 스스로 지키게 하고 또 성취 경험을 얻어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1단계부터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목표를 세우고 코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계획 쓸 때 아까 그런 양식, 약속들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하는 것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 단계에서는 상담을 종료할 수도 있고 코칭을 종료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선생님에게 와도 된다라는 그런 다시 맞이할 수 있다라는 허용, 준비 이런 것들 안내해 주셔도 되고 또는 더 발전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다른 선생님이나 혹은 다른 멘토에게 연결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저는 캠프도 중간중간 하는데요. 상담이나 코칭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더 해줄 걸. 얘 말고 다른 애들도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럴 때는 주제가 있는 캠프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학생들과 상담과 코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도 코칭의 요소입니다. 사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쓰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학생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소위 우리 다혈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꼼꼼한 플래너를 주면 플래너를 쓰기 싫어서 플래너 작업을 안 해버려요. 나는 계획을 세우고 싶으나 플래너가 너무 미워 이러면서 안 해요. 그 친구들은 조금 헐렁한 형식의 플래너를 줘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 못 써도 아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허용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두꺼운 플래너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굿모닝이라고 해서 그냥 한 장짜리 저렇게 출력해서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마음에 드는 거 집어서 하루 계획 세웁니다. 그리고 저한테 확인받고 열심히 해 화이팅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아침에 뭔가 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만도 저는 훌륭한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플래너를 심화한 건데요.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하버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하버드에 간 것처럼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하버드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신청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노쇼가 종종 있어서요. 저도 나름대로 이게 진입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아까 그 한 장짜리 플래너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실천 의지력이 보인다라는 사람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학년이나 성별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플래너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 동기유발과 관련돼서 하루하루 볼 수 있는 영상, 명언 이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채팅방이나 밴드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서로 점검하게 하고 저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가지고 와봐 이렇게 봐주면요. 잘 알아서 굴러가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코칭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셀프 코칭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힘든데 지금 과로 아닌가요? 막 이렇게 하셨는데 상담과 코칭에 왜 힘을 쏟아야 할까요? 그냥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미래 사회 너무 다양화되고 너무 전문적인 사회가 되는데 혼자서는 못 살아요. 혼자 살려고 하면 소비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쌓아두고요. 맨날 배달시키고 먹고 사고 이러면 혼자 살 수 있는데 내가 생산자가 되거나 저희 아이들은 소득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비자의 반대를. 소득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연습하고 단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학교에서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과 코칭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연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셨죠? 이 OECD 나침반.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것들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전 여기에서 저희 작은 그림 하나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나침반의 주인공, 나침반을 들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학생이에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저 아이 어때 보이세요?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아이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과 학부모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래요. 그런데 할 줄 몰라요. 방법을 모릅니다.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이 상담과 코칭을 통해서 진로 선생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연습하고 나를 찾고 나아가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런 상담과 코칭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것 같네요. 성실, 협업, 상생 이거는 강의 안에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이 사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일해야 되고 나만 혼자 독식할 수도 없는 이 사회 안에서 유연하게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상담과 코칭으로 훈련시키고 또 도와주셔야 되는 몫을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상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담 과정에서의 신뢰관계를 경험하면 충분히 아이들의 자존감도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수업과 학교 활동을 통해서는 연습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요. 또 상담이나 코칭을 하다가 발견한 아쉬운 것들 다시 수업에 쏟아주시고요.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상담해야 될 아이들이 보이실 거예요. 상담도 수업도 그렇게 연계해서 진행하시고 코칭에서도요. 동기와 양가 감정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코치의 모습 이게 바로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멘토링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소소한 나눔을 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될까요? 네. 제가 잠깐 안내멘트 드리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정말 함축되었지만 너무나 알찬 꽉 찬 노하우를 전달해 주셨어요. 아마 정말 이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에겐 한 줄기의 빛 같은 느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곽상현 선생님을 다시 모시고 조금 그 패들렛으로 지금 주소를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패들렛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질문 몇 가지를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상현 선생님 다시 한번 의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ESC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패들렛을 키겠습니다. 이거 넘겨야 되는구나. 요거 하나 벌써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 있어요. 네,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곽선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라는 질문에 자, 저희 뒤쪽에 저희는 요거 보면 돼요. 네. 뭐지? 네. 제 인터넷이 느리네요. 요걸로 볼까요? 고3 담임입니다. 네.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이 심한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같은 패턴의 상담만 반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의 진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힘든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네. 일단 첫 줄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두 가지가 두둥하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우울증과 감정 기복은 사실은 진로 선생님께서 혼자 떠안으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어쩔 때는 이걸 잘못 다루면 학생들이 진로 상담조차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더 이상 자기를 털어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감하게가 아니라 정말 정석은 전문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역할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우울은 전문가가 맡아서 치료의 과정으로 가시고 그 과정에서 고3이기 때문에 진로 진학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 도움을 주는 쪽으로 담임 선생님이 가셔야지 아니면 너무 여러 가지를 감당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업이 반드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살짝 내려놓기. 이제 나의 강점도 파악하지만 내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오히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의 조금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꼭 필요한 그것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연아 TT님께서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안 돼요. 학생들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첫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안 좋으니 자신감은 떨어져 있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왜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공부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런 학생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공부에 대해서 왜 해야 되지? 라는 학생들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 이 공부를 학교 공부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태도나 기술을 익히는 게 전부 공부거든요. 하다못해 베이커리 하는 것도 공부고 그렇죠. 다림질하는 것도 공부고 다 공부인데 이 학생이 공부해야 될 분야를 찾아주는 것. 학교에서는 국영수가사뿐 아니라 다른 공부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주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가 도움이 된다라고 연결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아까 첫 시험을 치르고 이것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간 땅을 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부 기술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해주시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방법을 배워도 못하지 않을까? 쟤를 어떻게 이겨? 이러한 어떤 학습된 무력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취에 대한 경험을 조금 일깨워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칭찬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본다거나 아니면 전 과목은 아닐지라도 한 과목이라도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온 경험이 있다거나 그것을 찾아서 그 경험을 그 기억을 강화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이뤄보거나 아니면 성공했던 거를 다시 가져오거나 하면서 자신감 회복이 일단 1번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좀 멀리 본 진로와 연계해서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상담이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고 플래너 쓰기 연습. 제가 먼저 플래너 어디 갔죠? 네, 제가 먼저 플래너를 잘 쓰고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플래너. 선생님인데 플래너를 잘 쓰고 싶어요. 네. 일단 선생님들께서 플래너를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장만을 하셔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안 해본 거를 가르친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당해봐야 가르치는 게 맞는데 제 경험상 선생님들도 성격 유형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꼼꼼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분 단위로 되어 있는 그런 플래너를 정말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잘 쓰시는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 전화기 어디 갔어? 전화하시면서 물어보는 이런 분들께서는 그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릿 저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아침에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고 그것을 이제 지워가는 형태로 하는 플래너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한번 여러 종류의 플래너를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형태를 가지고 써보시고 그 중에 나한테 잘 맞는 플래너를 고르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학생들이 얘는 왜 맨날 안 써와? 라는 말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들도 원하는 플래너가 있는데요. 우리 캠토에도 플래너가 여러 가지 종류, 아까 막 네. 상품으로 보여주신 것도 네.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있고. 또 요즘 뭐 이제 여러 디자인하는 플랫폼들 보면 플래너 양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막 이것저것 선생님들 탐색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서로 점검해줘야 또 이게 시너지가 나니까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한번 하버드 클럽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클럽 너무 꿀팁이에요. 네. 뭐 예일대 클럽이나 네. 서울대 클럽이나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에 강혜란 선생님께서 진로 상담? 진학 상담? 진로 교사로서 진로 상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진학 상담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진학 상담으로 많이 기울어지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게 진로교사한테 늘 고민거리거든요. 이게 다가 아닌데 나는 왜 이걸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 어떻게 보면 의뢰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은 진학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성적 하나에 일희일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 오케이, 네,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변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지 못했을 때, 혹은 이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혹은 입학을 했는데 거기에서 역량이 잘 발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차선책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럴 때는 이러한 방향으로 직업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방법을 돌린다거나 조금씩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학부모님들 중에서 왜 안 될 걸 얘기하세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처음에 신뢰를 쌓고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진학상담을 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100%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으니 만약에 과학고등학교에 입시를 치렀는데 뭐 1차 혹은 2차 혹은 최종에서 안 됐을 때는 어느 학교로 가시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때부터는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럼 어떡하지? 방향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차선책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약간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차선책을 얘기하다 보면 더 먼 미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다혜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강점 분야 중 학생의 학습 스타일 분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습 스타일은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사용하시는 도구가 따로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유형 검사를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학생들 생활기록부 혹은 성적표 같은 것을 이렇게 펴놓고 제가 맨 처음에 상담 신청서에 뭐가 있었냐면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따로 적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난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영어 성적은 안 나오고 싫어하는 사회는 대충 봐도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왜 그럴까?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까를 묻다 보면 학습 스타일이 나와요. 선생님께서는 대충 아시잖아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석이 되기도 하고 정말 다 못한다. 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저도 심리검사를 쓰곤 하는데 우리 교육방송 이모 누리집에 보면 학습유형 검사가 제공이 되는 게 있는데 낙인 효과 이런 거 없이 되게 쉽게 재밌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그룹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학생들한테 우리 공부 잘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그럼 애들이 막 이러긴 해요. 근데 다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룹별로 자 1모듬은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 한번 조사해봐. 2모듬은 영어 공부 잘하는 법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그런데 너희가 실천하고 있는 것과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을 구분해봐. 그러면 거기서 학습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 상담 혹은 수업 활동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좀 무거운 무게의 어떠한 긴 글이 하나 있어서 저걸로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했던 거군요. 예. 요거는 했나요? 자, 꿈이 없어요. 예. 꿈이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꿈이 어디 갔어? 예. 꿈이 없어 고민하는 학생의 진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연수 때 배운 매뉴얼대로 해봤는데 이게 맞나 싶어 그래요. 연수 때 매뉴얼이 뭔지 제가 모르겠어서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저는 이제 항상 그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는 게 정말 없을까? 혹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이 친구들은 다 잘해요. 예를 들어서 다 못하는데 음악만 잘한다. 그러면 나는 음악가가 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 잘해요. 그러면 난 이것도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도 해도 될 것 같고 이걸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친구들에게는 보통 주변의 기대, 그 다음에 어떤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성적이 이러면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정말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꿈이 없다라고 할 땐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말을 못 하는지 아니면 혼란을 겪고 있는지 구분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다양한 체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직접 해봤더니 이건 재미가 없더라. 이건 안 되더라.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셰프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특성화고에 가서 요리 실습 세션에 들어갔다 오던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혹은 그 관련 분야에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될 때에는 뭐 심리검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활동지를 통해서 가상 체험을 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없다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말 못할 사정 혹은 너무 다 잘해서 혹은 정말 말하면 정말 지탄받을까 봐 이러한 혹은 이런 무력감이나 상처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한번 구분하신 다음에 매뉴얼대로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뉴얼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일단 그 친구가 정말 꿈이 없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하나 갑자기 생각난 게 네네네.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학교가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고등학교인데 상대적으로 저희 중학교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 너 서울대 갈래? 그러면 못 가요.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졸업생들과의 연계를 잘하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했잖아요. 졸업생들에게 그리고 졸업 예정자인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한마디라는 걸 꼭 쓰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S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졸업생에게 사진, 본인 사진 그 샤 앞에서 찍은 사진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그리고 네가 전공을 정확히 무슨 학부에서 뭘 하고 있니 적어서 나한테 보내라. 엽서 사이즈로 다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고등학생 선배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뭐 경찰, 군인,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신데 진로실 앞에 벽에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모자이크 판처럼. 그걸 보고 용기를 얻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다르지 않은데 같은 학교 다녔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저런 사람이 나와? 그럼 나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꿈이 없다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얘기다. 나는 그 정도 너무 우리는 위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위인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인을 활용해서 좀 더 가까운 꿈, 이룰 수 있는 꿈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시면 그런 것들이 또 용기가 돼서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저 선배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가까이에서 꿈을 찾는, 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롤모델을 꼭 위인이 아니라 지인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꿈찾기 그런 내용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야 이거 너무 정말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도 솔직히 좀 강의를 좀 들으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선생님의 본인 파악. 선생님들의 강점 파악이라든지 그래서 선생님들을 자신을 좀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는 건 맡길 수 있는 내려놓는 방법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상담에 대한 이 곽선영 선생님께서 잘 하시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상담 일지를 먼저 받고 그 상담하기 전에 그 친구들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받고 그리고 그걸 상담을 언제 할 건지 그 신청서에 복도에 있는 거기다 이름을 써서 언제 상담받을지도 받고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막상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의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 각종의 도구들까지 마련해 놓는 그런 노하우를 오늘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TT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마무리로 선생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학교 교육 안에서 제가 제목으로도 삼았지만 아이들의 꿈의 날개, 각각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은 진로 선생님들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어떤 시험이나 입시 혹은 어떤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관찰하고 지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로 선생님이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또 살아갑니다. 꿈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열심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성중학교의 곽상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잠깐 해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PPT만 좀 줄여주세요. 네, 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리 잘해주세요. 네, 현실적으로 뭔가 감을 잡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PPT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시죠. 예,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신데 요것도 저희 티마스터를 한번 발표를 좀 해야죠. 예, ESC 누르면 요거 꽂아가지고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게 어떤 걸 드리냐, 아까 플래너 좀 이기신 것 같은, 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플래너, 루틴 노트, 요걸 통해서 아이들의 어떠한 루틴을 좀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물로 드리면은 아이들에게 상담할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선물로 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곽상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30 프로젝트 요걸 하면서 실제 지인을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꿈을 갖게 됐고 어떻게 이루었는지 라는 것들을 실제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정말 방학 때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30 프로젝트. 자, 요거를 선물로 드릴 건데, 자, 요거를 받으실 선생님 누구신가요? 자, 발표를 해주시죠. 자, 발표를 해주세요. 자, 오늘의 티 마스터. 네. 오늘 선생님들 다 우영우 다 보고 계신가 봐요.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00 프로젝트 당첨되신 분은 박투더 향투더 순. 네. 그리고 레트더 드트더 피어 한투더 은투더 경님. 자, 루틴너트의 장수선님, 백향아님, 오연아님, 그리고 진학바이블, 요거 특성화고 선생님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특성화고 진학바이블을 좀 선물을 드리려고 조혜진 TT님께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각종 대학교들의 입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성화고에서 이제 재직자 특별 전형 대학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다 있어가지고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송 정보를 입력하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겠죠. 교육 티타임 카페에 접속을 하시면요, 네, 이벤트 당첨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이벤트 당첨 배송 정보를 여기다 입력하시고 스텝만 보기를 꼭 클릭을 하셔서 스텝만 볼 수 있게, 저희만 볼 수 있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시판 가면요, 시청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도 좀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오늘 곽상윤 선생님 너무 좋았다, 좋은 내용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야 저희 팀메이트로 출연하신 분들도 오늘 나의 작은 나눔이 정말 TT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구나 라고 뿌듯해 하시면서 오늘 꿀잠을 자실 수도 있으시니까 오늘 티타임 카페 가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꼭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티타임 공식 채팅방이 있죠. 혹시나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1100분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들어와 계시다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밤늦게 톡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서 들어오신 분들 뭐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다 이제 티타임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공지들, 지금 요 곽상영 선생님의 어떠한 자료들도 올라가면 여기서 공지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잘 계시면은 제가 공지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공지를 보내드리면은 거기에서 감사합니다 치지 마시고 길게 버튼을 누르시면 하트 모양이 나와요.
하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아,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구나. 그리고 우리 각상현 선생님을 많이 응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여기다가 또 글도 올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요 궁금한 질문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른 선생님께서 또 달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질문 같은 거 너무 밤늦게 말고 한번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지금 막 저희가 여유로운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혼자 성장은 어렵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이제 1,100분 계시니까 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한다면 조금은 더 쉽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티타임 다음 주에도 뭐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 벌써 이렇게 7월에 선생님들의 지식 업그레이드 시간을 다 완료했어요. 오늘 곽상경 선생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느냐? 8월에는 조금 방학이잖아요. 너무 무거운 내용보다 선생님들의 힐링 그리고 새로움과 휴식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학기 동안 1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권영석 선생님을 모시고 교사들의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캠핑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것들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눔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박계화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역임하시고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저번 주에 저희가 미니 선물을 했는데 워낙에 요청이 많았어요. 조두현 선생님의 잽을 배우고 싶다. 잽 활용 강의가 필요하다. 메타버스 잽 활용 강의가 너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잽 강의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31일은 저희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이것들도 우리 TT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 게시판에 다음 강의에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그 학교로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를 설명합니다. 저희가 티타임이라는 곳인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함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눔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많은 선생님들께 곽상현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청자 게시판에 꼭 어떤 선생님이 되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티타임도 여기까지입니다. 기대 만땅 사랑해요 티타임 우유빛깔 티타임이라고 HSH님께서 달아주셨네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티타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